느껴지시죠? 여기서 힘이 나와야 합니다. 느껴지냐고요?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문제였죠. 그때 그의 손이 자꾸만 제 민감한 부위를 스쳤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손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더 지그시 누르고 만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온몸이 찌릿찌릿했거든요. 그리고 몸이 너무 많이 반응해서 몸에서 체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승환 트레이너의 눈빛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트레이너님, 저 이런 기분은 처음 느껴봐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물이 줄줄 흐르는 여자, 정말 존재할까요? 부끄럽지만 저에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는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한 편이에요. 가벼운 접촉, 스치듯 닿는 손길만으로도 온몸이 반응해버려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하다고만 여겼어요. 왜 그렇게 적극적이냐며 거리를 두었고 결국 그것이 주된 이혼 사유였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숙이라고 해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25년간 근무하다가 건설 경기 침체로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어요. 7년 전 이혼한 뒤로는 솔직히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오전 10시쯤 일어나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내요. 혼자 밥 먹고 TV 시청하다 잠들고 주말엔 빨래와 청소를 하죠. 그게 일상의 전부였어요. 가끔 거울을 마주하면 이렇게 살다 생을 마감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과 갈라선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서로에 대한 무관심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사회는 특히 여자가 그런 욕구를 드러내면 이상하게 봐요. 하지만 저는 당당해요.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저는 점점 위축되었고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져 힘들었어요. 결국 우리 이혼하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후에는 오히려 편했어요. 하지만 가끔 너무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과거 회사 후배였던 철호 씨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누님, 요즘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얼굴도 생기가 없고요. 뭐라도 좀 해보세요. 뭐라도 하라니.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철호는 헬스를 추천했죠. 누님, 진짜 한 번만 해봐요. 동네에 괜찮은 곳 있어요. 남자 트레이너인데 정말 잘 가르쳐줘요. 남자 트레이너? 좀 어색하지 않을까?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친절하고 게다가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니 그게 중요한가 싶었지만 결국 철호의 성화에 못 이겨 토요일에 가보기로 했어요. 제가 얼마나 다닐까 싶어 백화점에 가서 가장 저렴한 헬스복을 구입했죠. 헬스장에 도착해보니 헬스장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다들 젊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접수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가 제 어깨가 너무 많이 뭉쳐 있고 허리 상태도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트레이너가 들어왔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키 크고 어깨도 넓고 젊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갑자기 제 운동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화장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송승환입니다. 목소리마저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최미숙이에요. 괜히 떨렸어요. 매트에 누워 무릎을 세우라는 말에 어색했는데 트레이너가 직접 제 배에 손을 얹어 힘을 주라고 했어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 언제 느껴봤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힘들었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힘들긴 했는데 좋았어요. 그럼 정식으로 등록해서 같이 해보시겠어요? 사실 고민됐어요. 이런 분 앞에서 계속 헬스를 한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집에 와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트레이너가 아니 헬스가 말이죠.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인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작은 변화가 생기는 것 말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큰 파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일주일이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도 자꾸 떠올랐어요. 누나, 헬스 어땠어요? 철호 씨가 물었어요. 괜찮더라고. PT 등록할 거예요? 글쎄, 좀 비싸던데.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용기가 안 났을 뿐이죠. 하지만 결국 목요일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새 운동복에 화장까지 하고 말이에요. 다행히 헬스장엔 또 다른 수강생 다혜 씨가 있었어요. 최미숙 씨, 안녕하세요. 승환 트레이너가 기억해줬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혜예요. 반가워요. 최미숙이에요. 수업은 지난번보다 어려웠어요. 다혜 씨는 잘하는데 저는 헤매고 있었죠. 그때 트레이너가 다가와 여기 손을 대보세요 하며 제 손을 잡아 위치를 잡아줬어요. 또 심장이 막 뛰었어요. 잘하고 계세요. 칭찬까지 들었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죠. 수업이 끝나고 다혜 씨가 물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2살이에요. 어머, 저랑 동갑이시네요. 편하게 말 놓을까요? 그래요,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평소 같으면 컵라면이나 즉석밥을 골랐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장바구니에 담았죠. 운동했으니 제대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서니 뭔가 달라 보였어요. 혈색이 좋아진 것 같았죠. 며칠 뒤 화요일 헬스장에 또 갔어요. 다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수가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걸까요? 슬쩍 승환 트레이너의 얼굴을 봤어요. 오늘은 강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트레이너가 제 등을 펴주고 가슴을 활짝 펴라며 자세를 교정해줬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주 훌륭하세요. 또 칭찬을 들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 다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미수가 트레이너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소리야. 그냥 친절한 거지. 아니야, 나 여기 몇 달째 다니는데 너한테만 유독 더 신경 쓰는 게 보여.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조금씩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샤워하며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확실히 뭔가 변한 것 같았어요. 어깨도 펴지고 표정도 환해지고요. 이게 운동의 효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인가 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가 작은 변화가 시작될 때 그 설렘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주 3회씩 꾸준히 다니니까 정말 몸이 달라졌어요. 어깨 결림도 많이 나아지고
자세도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트레이너와 제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다혜 씨가 감기로 며칠 쉬게 되면서 저 혼자 수업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은 미숙 씨 혼자 쉬네요. 승환 트레이너가 말했어요. 다혜 회원님이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 수 있겠어요. 집중적이라는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헬스장이 너무나 조용했어요. 다른 수업도 없었고 안내 직원도 이미 퇴근한 것 같았어요. 오늘은 근육을 충분히 풀어드린 후 새로운 기구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눈앞에 생소한 장비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침대 같은 형태였죠. 여기 누워보세요. 누워보니 어쩐지 낯설었어요. 혼자라서 그런지 더 민망하더라고요. 다리를 조금 더 벌려주세요. 이 정도면 될까요? 조금만 더요. 네, 그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다리를 벌리고 누운 제 모습이 스스로도 부끄러웠어요. 이제 이 손잡이를 잡고 양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잡아당기려는데 자세가 어색해서 잘 안 됐어요.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승환 트레이너가 제 다리 사이로 들어왔어요. 이런 자세로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정확해야 해요. 그가 제 허벅지에 손을 얹어 위치를 조정해 줬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미숙 씨,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을 풀라니 이런 상황에서요? 호흡을 깊게 하시고 힘을 빼세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여기에 힘을 주세요. 그의 손이 배 근처로 내려왔어요. 아니, 배 아래쪽으로까지요. 트레이너님, 그건 정확한 자세를 위해 필요해요. 정말 정확한 자세 때문일까요? 아니면 느껴지시죠? 여기서 힘이 나와야 합니다. 느껴지냐고요?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문제였죠. 그때 그의 손이 자꾸만 제 민감한 부위를 스쳤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손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더 지그시 누르고 만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전혀 괜찮지 않죠. 온몸이 찌릿찌릿했거든요. 그리고 몸이 너무 많이 반응해서 체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승환 트레이너의 눈빛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표정 말이에요. 트레이너님, 저 이런 기분은 처음 느껴봐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도 같은 심정이었나 봐요. 그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고, 이제는 운동과는 무관한 곳까지 만지기 시작했어요. 제 몸은 걷잡을 수 없는 쾌감과 함께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제 헬스복은 땀과 제 체액으로 흠뻑 젖어버렸어요. 미숙 씨, 정말 아름다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말만 그렇게 했어요. 그는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고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미숙 씨, 네. 저도 모르게 트레이너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싶은 욕망이 일었어요. 이제 막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헬스장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아직 수업 중이세요? 청소 아주머니였죠.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네, 막 끝났습니다. 트레이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정리하고 가세요. 아주머니가 나가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방금 일은 죄송해요. 승환 트레이너는 이 일이 문제가 될까봐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순간을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꼭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샤워를 해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 했죠.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방금 전 남자에게 흔들린 여자가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 눈빛, 그 숨결, 그 뜨거운 분위기.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다 비워버리게 만드는 그 터치 어쩌면 좋을까요? 저만 이런 건가요? 그 일 이후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친구를 만나도 마음은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멍해? 오랜만에 만난 후배 선영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얼굴이 빨개지니 열이라도 난 줄 알더라고요. 열은 있었죠 하지만 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목요일이 됐는데 수업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가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저녁 무렵 문자가 왔어요. 오늘 안 오셔서 걱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괜찮아요. 집안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화요일에는 꼭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린다고요? 그 말에 다시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주말 내내 그 사람만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헬스 트레이너일 뿐인데요. 그런데 마음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기다리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지는 듯 했어요. 화요일에 결국 헬스장에 갔어요.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죠. 미숙 씨 오셨군요. 승한 트레이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지난번 일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꺼내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네,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괜히 제가 성급하게 한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성급했다니요? 사실은 더 바랐는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 괜찮았어요. 그렇게 답하고 나니 오히려 더 부끄러워졌어요. 그럼 오늘도 개인 수업으로 진행할까요? 또 둘만이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른 회원은 없나요? 오늘은 우리만 있어요. 또 둘뿐이라 위험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이번에도 같은 기구였어요. 지난번 동작 기억하시죠?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기억나요. 눕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해봐요. 편안하다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떡해요? 다리를 조금 더 벌려주세요. 또 그 자세를 요구했어요. 창피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요. 이제 여길 잡고요. 그가 제 손을 이끌어 주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손길이었죠. 지난번에 놀라셨죠? 조금이요. 저도 당황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감정이라니 결국 인정하시는 거네요. 트레이너님도 이상한 감정이었던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 계속 미숙 씨 생각이 났어요. 저를 떠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다고 고백하니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미숙 씨, 이상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혹시 저에게 특별한 마음 있으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미숙 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가 먼저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그냥 회원 중 한 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눈에 미숙 씨만 들어왔어요. 저만 보였다고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라고 해도 감정이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그가 제 쪽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요? 사실은 저 트레이너님 좋아해요. 아주 많이요. 드디어 제 진심을 전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싸며 다가왔어요. 그럼 이제 괜찮겠네요. 뭐가요? 그때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믿기 힘든 순간이었죠. 키스가 끝나고 우린 서로를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갑작스럽게. 아니에요, 좋았어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트레이너와 회원이 아니었어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입술이 자꾸 간질거렸어요. 그와의 첫 입맞춤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승환 트레이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다정하고 더 적극적이었어요. 미숙 씨, 오늘도 예뻐요. 고마워요. 승환 씨, 우리는 일주일에 3번 개인 수업이라는 핑계로 만났어요. 물론 운동도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오늘은 운동 말고 차라도 마실까요? 좋아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미숙 씨, 저랑 있을 때 행복해요? 당연하죠.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말이에요. 저도 미숙 씨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어요. 헬스장과 승환 트레이너를 소개해 준 철호도 제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누나,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요. 철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나이 들수록 꾸미는 게 중요하다더라. 아니에요. 이건 분명 남자가 생긴 거예요. 100%예요. 들키긴 했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트레이너를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휴대폰이었어요. 어느 날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승환 씨가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누구였어요? 아, 그냥 친구예요. 그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수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숙 씨, 미안한데 오늘은 제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에 봬요. 급한 일이라고 했지만 왠지 변명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그의 약지에는 이상한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 끼던 반지를 뺀 듯한 흔적 같은 거요. 트레이너님, 혹시 반지 끼던 거 있으세요? 무슨 반지요? 여기 자국이 있는데. 아, 그냥 장갑 끼다 보니 생긴 거예요. 장갑이요? 헬스 트레이너가 무슨 장갑을 껴요. 의심은 커졌지만 믿고 싶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토요일 대형마트에서 승환 씨를 우연히 봤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와 함께였어요. 둘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고 여자가 뭔가를 고르면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물건을 들면 여자가 웃었어요. 마치 부부처럼 보였어요. 여자는 저보다 젊고 예뻤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월요일에 물어보려 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미숙 씨,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며칠 후 그의 차에 올랐다가 조수석 발밑에서
여자 귀걸이를 발견했어요. 트레이너님, 이거 뭐예요? 그게 왜 거기 있지? 누구 거예요? 모르겠는데 누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다른 여자가 이 차에 탔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또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언제 들어와? 저녁 준비해놨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저는 물었어요. 트레이너님, 이거 누구예요?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이요. 미숙 씨, 그건 그의 표정은 창백했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에요. 아니라니요, 여보라는데요. 그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트레이너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자친구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역시 얼마나 됐어요? 2년 정도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제가 만난 동안에도 이미 말이죠. 그럼 저는 뭐예요? 바람 피운 상대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두 여자를 동시에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수강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미숙 씨,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면서 다른 여자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그의 손길이 제 손을 덮었어요. 미숙 씨, 제발 믿어주세요. 저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좁은 차 안에서 그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트레이너님,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의 손길이 어깨와 허리를 감쌌어요. 오늘만 제 여자가 돼주세요. 결국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창문은 김으로 뿌옇게 변했고 거친 숨소리만 차 안에 가득 찼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후 며칠은 달콤했어요. 매일 그의 문자가 왔어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그는 수업을 자꾸 일찍 끝냈어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집안일이요? 무슨 가족일이 있는데요? 그날 저는 몰래 그를 따라갔어요. 그가 향한 곳은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곳에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달려나왔어요. 아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 여자는 부인이었고 아이들은 그의 자녀였어요. 저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것이었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한심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 한 여자 말이에요. 분노와 배신감, 자괴감이 뒤섞여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그의 문자가 왔어요. 미숙 씨, 오늘 일찍 가서 죄송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죄송하다니? 이제 와서요? 저는 결심했어요. 끝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깊이 빠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였어요. 미숙 씨,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만나서 얘기해요. 설명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누나,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철호가 걱정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기는요, 얼굴이 완전 상했잖아요. 거울을 보니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퀭하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가 한심해 보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집 앞에서 승환 트레이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락도 안 받는데 왜 왔냐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5분만 시간을 달라며 간청했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들어보기로 했죠. 거실에 앉은 그는 초췌해 보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거짓말한 것도 바람핀 것도 다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속인 게 아니라 마음은 진짜였다고 변명했어요. 유부남이 바람 피우면서 진짜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는 부인과 이미 끝난 사이라고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냥 같이 있는 거라고요. 시간을 달라며 정리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부인과 부부관계도 하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 모습이 답이었죠. 저는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이혼하고 오라고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갑작스럽다고 했죠. 몇 달 동안 저를 속여놓고 갑작스럽다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끝내자고 말했어요. 그는 절 어떡하냐며 매달렸지만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여자라고 답했어요. 나가달라고 했죠. 그가 나가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울어서 눈은 빨갰지만 얼굴은 당당해 보였어요. 잘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나 잘했어.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헬스장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누나, 요즘 왜 이래요? 뭔가 달라졌어요. 철호가 물었어요.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당당해졌어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친다고. 정말 그런가 봐요. 저는 이제 저를 온전히 사랑해줄 사람을 기다려요. 아니,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서 있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가 말이에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에 나가고 평일 저녁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어제 독서 모임에서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실례지만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정중하고 신사적인 분이었어요. 감사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요. 그렇군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모습에 신뢰가 갔어요. 이런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 지난주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남자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완전 제 스타일이시라서요. 저는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분에게 젊게 봐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웃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집에 와 거울을 보니 확실히 예전과는 달랐어요. 눈빛은 살아있었고 표정은 밝았어요. 혼자가 된 후 저는 천천히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산악회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올라요.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지만 그 숨 가쁨 속에서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껴요. 평일 밤에는 독서 모임에 나가요. 페이지 속 문장들이 위로가 되어주고 함께 책을 읽는 사람들의 온기가 쓸쓸함을 채워줘요. 당장 누군가와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조금 더 밝아 보여요. 지금은 제 안에 빈자리를 채우는 중이에요. 그 작업이 끝나면 그때는 더 온전한 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확신하는 건 단 하나예요.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요. 혹시 지금 힘들고 외롭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경험이 결국 더 단단한 나를 만들고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줘요. 저는 이제 완전한 저로 살아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땐 더 성숙한 저로 만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혼자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제가 저를 사랑할 때 찾아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 응원하며 더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돼요. 지금까지 인생살이였어요. 고맙습니다.